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돼지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최고 기업인 엔비디아를 뛰어넘어서 사상 최대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다 폭락이 나왔죠. 자, 도대체 왜 이럴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저는 크게 네 가지에 관한 원인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도 지금 시원치 않을 자리인데 계속 주가가 짓눌리고 있어요. 물론 이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세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항상 세론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패턴은 계속 주가가 강하게 레벨업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론이라고 치기에는 과매도가 너무 심했고 폭락도 너무 심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일정량 지금 이전 폭락 반등 자리까지 빠졌다가 강하게 지금 장중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자, 그렇지만 분명히 공포 때문에 또다시 한번 손절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계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원인을 조금 꼽아봤고요. 지금 이렇게 미국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대비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전부 다 괜찮은 약간 지수가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이벤트를 발표한 삼성전자가 폭락을 했다. 거기에 SK하이닉스까지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굉장히 좀 크게 무너지는 패턴이 있었죠. 무슨 11% 빠지다가 5%까지 올라가고 지금 널뛰기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자, 거기에 대한 부분 첫 번째로는 현재 일단은 단일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단타판이 아니라 투기판이 돼버렸어요. 투기판.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상승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시면 상위권의 탑3가 전부 다 반도체. 자, 그러면서 탑2가 지금 추종하고 있는 이러한 선물, 그리고 SK하이닉스 단일 인버스 곧버스죠.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거래량이 제일 많고 지금 상승 종목의 거래량이 다 어디로 쏠려 있다? 탑2를 추종하는 관련 ETF 그리고 선물 쪽으로 다 거래량이 막대하게 터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그 이하로 보시면 그냥 시장에 소위 말하는 개 잡주로 분류되는 일부 테마 업종, 뭐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또는 뭐 SY가 데이터 센터에 지금 막강한 이러한 부품들을 공급한다는 이슈에 다양한 소식이 나왔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 사실은 상한가에 갔다라고는 하지만 상한가 갔다가 또 폭락을 해버렸죠. 시총 100억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소형주들, 가온칩스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약간 시장에서 소외받은 이런 개 잡주들이 지금 급등한 거 치고는 그 외에는 바이오 엔터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사실상 거래대금이 다 이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죠. 하락 종목에 대한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거래량이 완전 쏠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외국인이랑 기관이 여러 가지 이런 글로벌 대내외 리스크가 작용할 만한 요인을 활용을 해서 개인들한테 겁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자, 그런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세론이 나올 거라고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니 실적이 폭발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왜 빠지는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심리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폭락을 시켜버렸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그 이하로는 다 뭐다? 그냥 다 테마주들이에요. 저는 이 단일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ETF가 상장을 하고 나서 시장이 투기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해서 도파민에 취하는 투기판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미래 비전에 맞는 장기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간 상태에서 단일 레버리지를 상장시킨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그전부터 언급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지금 완전 투기판
급한 자금이 다 쏠리다 보니까 투기성 자금이 다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이 바닥을 치고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엠터 화장품 바닥권에서 상승 나올 거라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하이브에 대한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오늘 상승은 나왔죠. 그런데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딱히. 응? 그냥 바닥권에서 그냥 앞에 그냥 저항권 물량 소화하려고 하는 정도? 그냥 이제 막 이만큼 막 어마어마한 막 몇 배 이상 거래량이 터지는 게 아니라 낙폭이 컸던 만큼 그랑 거래대금 조금만 더 많이 일어나면 그냥 상승하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폭이 큰 종목들은 역시나 개인분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반토막이 산난 손실이나 종목들이 많잖아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들은 개인들이 반토막 난 자리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진짜 엔터 쪽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아마 하반기에는 지금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안에서 이러한 투기판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던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은 속쓰림과 속상함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만약에 이러한 투기판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신뢰하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시가총액이 뭐 작은 종목입니까? 뭐 2천주 육박하는 그 종목들이 하루아침에 폭락했다 상승했다 폭락했다 상승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건강한 시장이 아니라 그냥 잡주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더욱더 불거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제동이 들어갈 만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느끼겠고요. 두 번째로는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지금 삼성 SK가 막대하게 돈을 버니까 글로벌 시장들이 배합한다라고 봐요. 지금 너가 지금 반도체가 돈 된다는 거 알고 나서 자 투자가 들어갔죠. 메모리 관련해서는 여러분 팩트는 메모리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이크론 제하고 삼성 SK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칩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독점을 하는 과정에서 탈 엔비디아를 준비하면서 미국 내 빅테크, 아마존, 뭐 구글, 메타, 뭐 오픈 AI, 뭐 애플 등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시는 이러한 빅테크들이 지금 다 AI 칩을 생산하려고 하면서 탈 엔비디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팩트는 이들은 여기에 대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AI 칩을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들도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메모리 가격이 둔화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폭등을 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30조 원에서 연간 기준으로 40조 원 기록하던 삼성전자가 순식간에 300조 원이 넘어가는 거의 37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점프가 나왔죠.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조에서 한 40조 원대 영업이익 기록하던 기업이 올해 거의 300조 가까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가격이 폭등을 했고 지금 최고치에서 상승이 더 안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최고치 가격에서도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LTA 3년치로 묶어버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탈 엔비디아가 주어지면 아마존, 구글, 메타, 오픈 AI, 테슬라 같이 이러한 기업들도 결국에 메모리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팩트는 무엇이다? 메모리 가격이 지금 가격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뭐 애플이 창신 메모리를 찾아간다던가 메타가 연산 재고를 푼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자 메모리 가격에 관한 압박이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한창 성장성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는 단기간에 이런 쇼크성 기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급등락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한 건 없는 게 무엇이냐?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엔비디아도 막강한 이러한 성장성이 부여가 되면서 폭등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발표 전마다 항상 빠지다가 결국에는 실적 발표를 하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국면으로 계속 시장에서 버텨왔어요. 삼성 SK는 이제 저는 이 부분이 1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잘 이겨내면 다시 한번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600%, 삼성이 600%, 하이닉스가 1000% 올라가는 사이에서 그냥 단순하게 가파르게 올라간 것만 상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급등하기 심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갔죠. 반대로 일정량 주가가 올라가면 증권가에서도 목표치를 SK하이닉스 기준으로 400만 원, 삼성은 한 50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가파르게 올라가면 뭐가 낮아진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미 주가는 레벨업이 되었어요. 실적에 맞는 주가가 레벨업이 나왔으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다지다가 그 다음 다시 그 강력한 재료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를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한때 그랬잖아요.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 크게 물리신 분들이 불안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 또는 290만원 이 가격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실 위치라 생각을 하지, 결국에는 단단하게 지금 하방을 지지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 물량 소화하는 단계를 거치면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피크아웃이다,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공급 조절이 들어갈 것이다, 막말로 삼성과 SK가 막대하게 돈을 버니까 그들은 지금 이런 돈을 못 벌거든요. 한때 메모리 값이랑 이러한 관련 디램 값이 똥값일 때 얼마나 삼성 SK를 괴롭히고 압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 SK가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은 여기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나름 자기들도 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삼성 SK가 잘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ADR입니다. ADR을 앞두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굳이 주가가 고평가 상태에서 자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7월 6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형성되는 가격부터 7월 8일 날 청약이 마무리된 시점까지 그 가격이 이제 본주의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될 건데, 너무 고평가에 있으면 당연히 바로 이게 상당히 조금 내수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평가라 하지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ADR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한 30%가량 빠진 자리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단기적인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뭐 250만원, 280만원, 300만원 이렇게 좀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실 거는, 그럼 ADR 상장이 악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ADR이 악재로 보는 시선도 있느냐? 일단은 신주 발행 전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악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주를 발행하면 일단 주식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주를 발행하면 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집니다. 희석되는 부담이 있다라 하겠죠. 그리고 공모가 할인이라든가 이러한 할인율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단기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 그러죠. 하지만 청약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지금 초과를 볼 수가 있겠고, 아마 SK 하이닉스 이 ADR 자체가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업황들의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보여줄 겁니다.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내일 또는 모레 청약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그 결과치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수급이 이제 ADR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국내 본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관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나 이번 주 금요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주가가 만약에 300만 원대 있으면 이렇게 발생한 부분들이 ADR 상장 이후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바로 그냥 꼬꾸라진 현상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단기적인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재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호재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이제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투자자가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이 SK 하이닉스 주식에 대해서 미국 계좌로 쉽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해외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이도저도 못하고 있어요. 금리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이 이제 금리가 3.75고 우리가 2.5%잖아요. 계속 미국 금리기 나올 때마다 출렁이고 시장이 막 휘둘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래도 환율 하락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재평가기겠죠. 재평가기에 이제 삼성전자랑 비교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을 아마 추종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우리 삼성 SK가 마이크론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없고요. 이익도 굉장히 잘 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모두가. 그러면 마이크론이 우리보다 그 회사 가치가 높다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저평가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그 밸류에이션에 관한 이런 할인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AI 기술주 중심 시장에서 직접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은 자금의 이런 목적성도 중요하겠죠. 이 조달 자금이 이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관련 시설 투자에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회사가 이제 빚을 갚는다라거나 본인들만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한다라면 그거는 큰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시설 확대 투자라든가 이런 설비 투자에 좀 쓰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단기 희석을 장기 이익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요 ADR 관련해서는 이 부분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행 규모 희석률이 2.5% 수준 등 실제 희석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예측이겠죠. 잘 나올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이 정말 초과하면서 그냥 대박까지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직후에 ADR 프리미엄이랑 디스카운트적인 측면에서 이 분위기와 환율을 반영한 괴리 가격 괴리가 자 국내 주가에도 영향을 얼마만큼 주느냐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리 환율이겠죠. 외국인이 계속 떠난 이유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시장의 혼란스러움이 더 가중되다 보니까 미칠 거예요, 다. 그래서 그 고통을 전부 다 우리 개인들이 감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금리 동결 기조라도 나오면 전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는 한국 2.5%, 미국이 3.75%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리겠고 ADR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일단은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500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상승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고통스럽고 지금 역대급으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약간 겪지 못한 그런 혼란스러움에 놓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이 또한 잔파도도 자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한때는요 우리가 5월달만 하더라도 자 250만 원 찍고 환율 얘기 터지면서 175만 원까지 정말 극단적으로 한 25%가 폭락시키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어요. 지금도 결국엔 고점에서 지금 거의 한 20, 30% 가까이 빼버리고 물량 소화를 거친다고 한다라면 언제든지 추세를 타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쩌면 제가 지금은 차트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결국에는 저점과 고점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그래서 막 폭등을 하고 상승을 할 때 앞으로는 여러분들 기회를 준다고 한다라면 한 번쯤은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니까 실적 발표 전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락했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삼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많은 주식들을 앞으로 다루시면서 항상 물리더라도 고점에서 비싸게 물린 분들이랑 아니면 그 저점 단계에서 뜻하지 않은 시장 리스크로 하락하는 거랑 그 회복하는 속도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한 주식이라도 더욱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는 것처럼 주식도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하는 기다림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황금 돼지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아무쪼록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이 파동도 결국 지나갈 거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주식에 빠져가지고 일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식은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일상생활을 가져가시면서 알아서 시장이 굴러간다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한층 마음이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